평창올림픽 17일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폐막. 많이 아쉬운데요. 저는 이번 올림픽 감동의 순간 정말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평창올림픽이 단지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또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북한 한라인에서 이 남북관계의 현 주소도 다시 짚어보고 앞으로를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서보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녁이면 이제 평창올림픽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네. 이번 평창올림픽, 과연 남북관계에는 어떤 의미를 남겼나 좀 한마디로 총평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아무래도 이번에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을 구성해서 남북 간의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화해와 통일의 어떤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상당히 중요한 당국 간의 또는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후에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말씀하셨잖아요. 이 남북 관계가 앞으로 좀 잘 풀릴 거라는 가능성도 좀 본 것 같고 이 감동을 좀 많이 줬는데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리틀리게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고 있습니다. 남북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서 동시에 입장하는 장면 다시 봐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Together as Korea. 자, 무엇보다 송화봉송 마지막 단계에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함께 했고요. 또 저 계단 올라가면서 그 장면. 그리고 귀빈석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여정, 김영남 특사일행 그리고 말은 서로 안 섞었습니다만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까지 이 한 화면에 잡혔단 말이에요. 이 화면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의 기회는 이제 갖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평창올림픽이 그 이후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싶고요. 근데 아무래도 단일팀이 좀 급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선수는 못 나가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기성세대들한테는 좀 충격적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근데 대북 정책 추진 여건에도 앞으로 변화가 좀 있나요? 전쟁을 겪지 않고 또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갖고서 지금 사회를 진출하고 있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보편성, 그리고 보편 가치, 국제적 규범,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 이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원리들이 이제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 표출이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이나 기성세대들이 깊이 유념을 해서 앞으로 대북 정책이 국민적인 지지를 보다 넓게 안고서 출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단일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수그러들었고요. 마지막에 한번 다시 빠져. 바닷가 보고. 커피 마시고. 예, 즐겁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게 좀 많이 그러게요. 아쉬웠어요. 이제 뭐 열심히 서로 했지만. 뭐 합을 맞출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렇죠. 또 워낙 해외 강팀들이 네. 많잖아요. 아이스하키라는 종목 자체가. 그렇죠. 또 우리 선수들 서로 그래도 격려하면서 열심히 싸워줬던 것 같아요. 네, 감동적이었죠. 코리아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쪽으로 나가요. 좋아요. 네. 피지컬 피. 잡았어요. 슛. 자, 반대. 와!
골이 들어갔습니다. 단일팀에 대한 외신의 반응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골은 아름다운 골이 아닌 역사적인 골이다. 이 한 골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멋있어요. 저는요, 이 손에 손잡고 노래 있잖아요. 이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다 같이 팀 코리아로 외치는 이 장면. 이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네. 이 감독들끼리 눈물 흘리면서 포옹하는 장면 정말 감동적이었죠. I started crying and I looked and he was crying and our coach from the north was crying and our other assistant coach was crying. We were all just so proud of the girls. 미국 IOC 위원은 단일팀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근데 단일팀이 외국인들 눈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비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림픽 개최 직전까지 한반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거친 말의 싸움, 이 정말로 물리적인 충돌로 갈 우려가 상당히 높았죠. 그 가운데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만들어서 비록 경기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은 끝까지 서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긴장에서 평화로 그리고 대결에서 화해로 갈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그런 꽃몽우리를 이 한겨울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세계인들에도 더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단일팀만큼 화제가 됐던 게 또 응원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13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북한 응원단의 모습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이번에 응원단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몸을 바쳐가면서 네네. 응원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응원단이 한국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번 응원단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서요? 이번 응원단은 북한 선수단 경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단일팀 또 남북한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남한 선수단 경기에도 응원을 함께 했고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길거리에서 또 예정이 없었던 야외에서 우리 국민들과 어떤 소통, 접촉을 많이 해왔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었고요. 뭐 거리 공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숙소 근로자들을 위한 공연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에 올림픽 말고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김여정 특사 일행의 박람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도 몰랐지만 나중에 밝혀졌어요. 김여정 특사 일행이 미국 펜스 부통령 일행과 만남이 양측이 합의가 돼 있었다. 비밀 회동이 합의가 돼 있었는데 북측이 2시간 전에 거부를 했다. 지금 이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이 밝힌 건데 과연 북한은 왜 거부를 했을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북미 대화를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전격적으로 그 직전에 취소시켰던 것은 펜스 부통령 일행이 북한에 대한 비난,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해가면서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여정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기에 힘들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날 저녁에 펜스 부통령이 그 리셉션, 그 만찬장에서 참석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것도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그 리셉션장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기다리 있었고 그렇죠. 늦게 펜스 부통령이 들어왔는데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잠깐 있다가 나갔죠. 그렇죠. 그때 김영남 위원장 얼굴이 클로즈업 됐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상기되어 있고 실망스러웠던 뭐 그런 가운데서 사실 비밀 회동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을 것이며 진정성이 있냐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이 북미 상호 간에 우리 정부의 중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불발되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건에서는 필연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이고 사실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올림픽이고 그냥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북미 대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일정한 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도 발언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와 남북 관계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순환적으로 세계 이슈가 서로 맞물려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측면이 나머지 특정한 측면을 주도할 때는 그것은 분명히 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 낮은 지금 상태에서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건 이제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림픽 폐막식에도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펜스 부통령 일행이 한국에 와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일행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북한을 비난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요. 세계 언론들은 김여정의 평화 외교에 펜스의 강경한 움직임이 빛을 발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방카 일행이 올 경우에는 아마 그런 강경한 이미지를 좀 누그러뜨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한 조건이 성립되면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의 접촉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는 그런 이미지를 창출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상당히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육로를 통해서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까요? 김영철이 지금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북한에서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담당자죠. 예, 북한은 정권보다는 노동당이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 노동당의 통일전선 부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김영철이 폐막식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은 김여정 일행이 왔다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을 때 나왔던 김정은의 지시, 남북 관계 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그렇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곧바로 지금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은 그것을 목표로 하거나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북 간의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남북 간에 아마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작년 취임하고 난 이후에 몇 가지 공식적으로 밝힌 게 있습니다. 이상간적 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상호 비방 중단 등을 위한 군사 당국자 대화를 정례화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존의 남북 간에 합의했다가 이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로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또는 추가적인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의제들부터 아마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서 상응해서 북한은 아마도 미국과의 어떤 정치 군사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어떤 주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정상회담 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이번 김여정 일행이 남한에 와서 정상회담 관련해서 두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평양에 한번 오시라. 네.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죠. 네. 그리고 김여정의 지위를 봤을 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가는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다만 그것을 해나가기 위한 조건이 지금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선언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의 있는 가시적인 초보적 조치를 열어줘야만이 한미 동맹 관계나 국제사회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리고 더더욱 국내에서도 지켜보는 여론들을 봤을 때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랬을 때 우리가 미국도 설득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당신들이 말하는 안보 위협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랜드 협상, 타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건 마련을 위해서 북한이 협조하라. 이렇게 우리 쪽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